자, 5번은요. 그냥 빨리 바로 풀어볼게요. 8개 컵 중 5개에는 생과일 주스가 나머지 3개에는 식혜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할 때, 자, 나의 시행이 뭐야? 총 8개의 과일컵, 식혜컵 섞여있는 8개의 컵 중에서 랜덤하게 2개를 골라내는 행위가 나의 시행이죠. 자, 그럼 1번. 2개의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을 확률. 자, 2개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는 사건을 A라고 하면요. 자, 첫 번째 1번.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S는 얼마입니까? 자, 8개 서로 다른 컵에서 몇 개를 뽑아내면 되죠? 2개를 뽑아내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200분의 87, 28 가지고. 자, 따라서 두 번째. 둘 다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는 이 A라는 사건의 원소의 수는 그냥 생과일 주스 5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지? 10가지. 따라서 A의 확률은 28분의 10이 돼서 14분의 5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2번. 한 개는 생과일, 다른 한 개는 식혜가 들어있을 확률. 자, 이런 사건을 B라 하면 자, 바로 구하죠. B의 확률은 자, 분모는 8개 중에 2개를 랜덤으로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8C이고요. 자, 이제 생과일 하나, 식혜 하나를 원하죠. 그러면 5개 생과일 중에 하나, 식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 임의로 2개를 택한다는 걸 랜덤으로 2개를 집는 거니까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면 28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자, 10번 프린트에서 통계적 확률 못했던 거부터 할게요. 자, 두 번째 확률. 자, 통계적 확률 해서 옆에 괄호 열고 경험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1번 통계적 확률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수학적 확률은 전제 조건이 있었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들 하나하나, 즉 각각의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됐어야 됐지. 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거는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자, 밑줄 자, 같다는 자, 모두 같다는 가정하에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모두 다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비가 올 가능성이나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가능성 등이 항상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죠. 예를 들어 어떤 야구 선수가 오늘 안타를 쳤다 해서 내일도 안타를 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죠. 뭐 야구 선수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안타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항상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괄호 2번.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똑같은 시행을 자, 밑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타를 치는 거를 한 번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구한 상대 도수를 통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향을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100번 타석에 들어갔는데 17번의 안타를 쳤대요. 자, 이거는 한 번 타석에 들어가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한 거야? 100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반복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17번 안타를 쳤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100번 중에서 17번 정도를 치니까 이 사람이 안타를 칠 확률을 17% 정도로 우리가 가능성을 점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상대도수라고 하는 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상대도수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전체 도수분의 자, 그 계급의 도수였죠. 자, 다시 말해서 전체 100번 중에서 안타를 17번 쳤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상대도수를 계산을 하고 자,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가능성을 추측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3번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자, 여러분, 수학적 확률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만 쓸 수 있어서, 자, 그렇지만 뭐 비가 오는 거,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치는 거, 이런 것들은 같은 정도로 기대가 안 되니까 수학적 확률을 적용을 못하고, 자, 이럴 때는 시행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상대 도수를 구해서 가능성을 보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통계적 확률의 필요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일반적으로, 자, 이제 n번 시행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시행을 n번 반복을 했더니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Rn번이래요. 선생님 여기 아래 조그만한 n이 뭡니까? 자, 여기 조그만한 n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타석에 10번 들어갔더니 안타를 2번. 자, 100번 들어갔더니 안타를 17번. 1000번 들어갔더니 안타를 뭐 20번, 뭐 200번을 쳤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는 횟수에 따른 일어나는 사건, 100에는 17, 이런 식으로, 자, n이 변할 때, 시행 횟수가 변할 때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도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이제 시행 횟수를 한없이 키우는 거야. 한없이 커짐에 따라. 교실로 들어가 수학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상대 도수를 구하면 뭡니까? 전체 n번 중에 A라는 사건이 Rn번 일어났죠. 자, 이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이 값을 A의 무슨 확률이라고 한다, 여러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n번을 반복을 해서 그 중에 Rn번이 일어나는데 이제 n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여러 번 시행을 했더니 이 값이 어떤 P라는 값에 가까워져 가면 이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교과서에서.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아까 야구 선수의 타석의 상황을 생각하면, 자, 10번 중에 2번, 100번 중에 17번, 1000번 중에 200번, 이런 식으로 시행 횟수를 늘릴 때마다, 자, 상대 도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10분의 2, 이때는 100분의 17, 이때는 1000분의 200, 이런 식으로 상대 도수가 계속 변하죠. 그러면 n을 키울 때마다 이제 이 값들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면 이 별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자, 아래 보세요. but. 자,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내가 어떤 관찰을 할 때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있나요? 야구 선수한테 타석에 뭐 10,000번, 뭐 1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n이 충분히 크다면 그냥 이 n분의 Rn이라는 상대 도수를 통계적 확률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럼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에 나오는 n은 다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예로 따지면은 야구 선수가 100번 타석에 섰을 때 17번 안타를 쳤죠. 그러면 이 선수가 안타를 원래 칠 통계적 확률을 구하려면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세워야 되지만 그게 불가능하니 그냥 100번을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100분의 17을 이 선수가 안타를 칠 통계적 확률로 계산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4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을 구하면 A의 확률은 얼마죠? 주사위 던져서 2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죠. 자, 이제 이거를 통계적 확률로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자, 주사위를 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통계적 확률 상황으로 생각하면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2의 눈이 몇 번 나온다는 거지. 6번 시행을 했을 때 2의 눈이 그럼 한 번 나오느냐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를 6번 던진다 그래서 2가 한 번 나온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6번을 던졌을 때 2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2번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하고, 여러분 보세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시행 횟수를 아주 많이 키우는 거예요. 6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이런 식으로 시행 횟수를 아주 키우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시행 횟수가 작을 땐 다르지만 n이 아주 커지면 통계적 확률이 점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정리가 있고요. 자, 그 정리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학적 확률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푸는 게 수학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은 아까 선생님 여기 타이틀 옆에 보면 경험적 확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경험에 의존해서 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다를 수도 있어요. 6번 던졌는데, 주사위 6번 던졌는데 2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시행 횟수를 늘리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프린트로 넘어가셔서요. 이제 기하학적 확률. 자, 검단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번에 그 통계적 확률에 이어서 자, 바로 11번 프린트 단면 프린트입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자, 우리가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앞서 자, 우리 확률의 종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죠. 자, 확률은 자, 크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학적 확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험에 근거하는 통계적 확률이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소개할 확률은 기하학적 확률인데요. 자, 기하학적 확률은 사실 우리가 뭐 문제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그냥 소개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이란 자,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자,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워야 한다. 자, 그러나 길이, 넓이, 부피처럼 개수를 세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 기하학적 확률을 이용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자, 어떤 A라는 사건의 확률은 자,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자,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수, 즉 전체 경우의 수분의 자, 분자에는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수, 즉 사건 A의 경우의 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는 사실 어떤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셀 수 있을 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수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는 게 가능할 때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확률을 이렇게 세워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자, 그 예가 바로 아래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문제 볼게요. 자, 중심이 모두 같은 3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관역판이 있다. 자, 중앙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며 바깥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의 길이가 1씩 늘어난다. 화살을 쏘았을 때 3점짜리 관역을 맞힐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조건을 보니까 단 화살을 쏘면 무조건 관역판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화살을 쐈을 때 이 1점짜리 관역판을 벗어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건데, 자, 관역판 안에 들어있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관역판이 있을 때, 자, 이 점 같은 경우도 어때요? 관역판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자, 이 점 같은 경우도 관역판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죠. 즉, 이런 점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가 화살을 쏘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 아닙니까?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내가 화살을 쏘는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모두 모아 놓은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전체 관역판에 있는 점들이죠. 점들. 자, 근데 우리가 이 점의 개수를 세는 거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점의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넓이로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자, 전체 관역판의 넓이는요. 자, 전체 관역판의 넓이는, 자, 중심에서, 자, 하나씩 반지름이 1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지금 반지름이 3이죠. 자, 그래서 반지름 3짜리 원의 넓이니까 파이 3의 제곱, 따라서 9파이가 전체 관역판의 넓이가 되고요. 자, 내가 원하는 거는 3점짜리 관역판을 맞힐 확률이지. 그러면 자, 3점짜리 관역을 맞췄다는 거는 이 빨간 색깔 부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부분의 점들도 개수를 세는 게 불가능하니까, 자,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넓이로 이용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자, 3점짜리 관역판, 3점 관역판의 넓이는 반지름이 1짜리 원이니까 파이 1의 제곱이죠. 자, 따라서 계산하면 그냥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는 3점짜리 관역판을 맞힐 확률을 뭐 A라고 PA라고 한다면, 자, 전체 넓이 9파이분의, 자, 3점 부분의 넓이 파이를 계산하면 맞힐 확률이 9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기하학적 확률은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경우의 수, 자, 어떤 시행을 해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불가능할 때, 길이, 넓이, 부피와 같은 상황에서 기하학적 확률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도입 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자, 내 시행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 즉 표본 공간을 S라고 하면 표본 공간 S가 1, 2, 3, 4, 5, 6이죠. 자, 그때 1번. 자, 6 이하의 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6 이하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자, A가 누가 됩니까? 1, 2, 3, 4, 5, 6이 주사위를 던져서 6 이하의 수가 나오는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 A의 확률을 구하면, 자, 분모 누구지? 자,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수인데,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도 6개고 A라는 사건의 원소의 수도 6개죠. 자, 그래서 6분의 6을 계산하면 1이 됩니다. 자, 즉 6 이하의 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자, 7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어때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서, 자,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요, B는 원소가 있어요? 자,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7은 절대로 나올 수 없지. 그래서 B는 공사건이죠, 공사건. 자, 따라서, 자, 7의 눈이 나올 확률 PB는, 자,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분에 B라는 집합의 원소의 수가 되고요. 자, 분모는 6, 분자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0이 돼서 확률이 얼마입니까? 0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올 확률이 지금 0이 됐다는 건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보세요. 주사위를 던져서 6 이하의 수가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즉,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죠. 자, 다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을, 자,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사건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전사건. 자,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7이라는 수가 나올 수 있나요? 주사위 던져서 7의 눈이 나오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아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전 사건의 확률은 얼마다? 1이다. 자,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의 확률은 얼마다? 0이다. 뭐 이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확장해서 자, 괄호 2번.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자, PS는 얼마입니까? PS 여러분? 자, PS는 자, 분모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분에 분자도 NS가 되죠. 자, 그래서 약분하면 1이지. 그래서 1. 그리고 공사건의 확률은 0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S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S는 표본 공간이니까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전 사건의 확률은 1,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3번. 자,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자, 확률은 누구랑 누구 사이다? 0과 1 사이다. 자, 그래서 그 아래 해석 자, 별표하시고요. 자, 해석하면 확률은 반드시 0 이상 1 이하의 수이다. 이 말은 자, 확률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음수가 될 수 없고 또 절대로 누구보다 클 수 없다? 1보다 클 수 없다. 자, 다시 말해서 얘들아, 확률이 2분의 3이다.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확률은 절대 1을 넘어설 수는 없고. 자, 또 만약에 확률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말이 안 되죠. 왜?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다 라는 건데요. 자,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들아, 어떤 시행을 해서 어떤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선생님이 저번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 수학 집합 배울 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생각하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A의 원소의 개수가 크거나 같을 것이고 A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반드시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가 크거나 같겠죠. 자, 이제 이 부등식을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모두 다 나눠줄 건데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가장 왼쪽을 수학적 확률로 변환을 시키면 공집합의 확률이 되고요. 자, 중간은 A의 확률, 마지막은 표본 공간 전사건의 확률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 2번에서 자, 2번에서 공사건의 확률은 0 그리고 전사건의 확률은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반드시 A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전사건의 확률은 1, 공사건의 확률은 0. 그리고 어떤 확률은 반드시 0과 1 사이다. 즉 음수 될 수 없고 1보다는 클 수 없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자, 문제 2번 그림과 같이 흰 공 2개랑 노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자, 괄호 1번 노란 공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공을 꺼낼 건데 자, 지금 흰 공이 몇 개밖에 없지? 흰 공이 2개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노란색 공은 자, 내가 전체 공을 3개를 꺼내는데 흰 공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됐건 노란 공이 뽑힐 수밖에 없는 거 정리하면 자, 보세요. 만약에 흰 공이 하나도 안 뽑혔어요. 그러면 노란 공이 몇 개가 뽑힌다는 거지? 3개. 자, 흰 공이 1개만 뽑히면 노란 공은 몇 개? 2개. 흰 공이 2개 다 뽑혀버리면 노란 공은 몇 개 올 수 있어요? 1개 올 수 있죠. 자, 근데 흰 공이 3개 뽑힐 수는 없지. 왜? 흰 공 자체가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노란 공이 뽑히죠.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노란 공이 포함된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전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따라서 답이 얼마다? 전 사건의 확률 1이 되고요. 자, 괄호 2번. 자, 이번에는 흰 공이 3개 나올 확률이야. 자, 내가 3개를 뽑을 건데 근데 흰 공 자체가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2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흰 공이 3개 나오는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지. 자, 그런 사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공사건의 확률 아까 얼마였지? 0이었죠. 자, 그래서 2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